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5억 예금 몽땅 날렸다. 대통령실 긴급발령 55주 터져. 해가 갈수록 은행과 금융권 예적금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60대 이상 장기간 예적금 형태로 묶어놓는 분들이나 고금리를 따라다니는 분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은행 직원이 사기쳐서 돈을 날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며 원금 손실이 없다면서 해외 부동산 공매에 투자 꾀임에 빠져가지고 수억을 날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ELS 등 특수상품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가지 형태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5억 예금 몽땅 날렸다. 대통령실 긴급발령 55주나 터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직원들이 사기치는 경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직원들은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에 소속된 사람들이지. 해외 공모 펀드 여기에 또 뭐 원금 손실이 있는 것 당연한데 ELS처럼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것만 듣고 투자를 합니다. 본인이 다 이거 손해보는 거예요. 특히 증권사라든가 은행, 증권과 관련된 것들은 손실 보면 거의 이건 회복 불능입니다. 또 은행이 약한 것들은 부도가 나버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ELS 사건 이번에 터졌었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손실, 직원이 횡령해가지고 손실, 여러가지 이런 변수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돈을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가만히 넣어놓고 끝까지 믿고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은행 직원이 사기쳐서 4.5억 날렸다. 우선 이걸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4억 5천만 원 넣어뒀다가 직원이 사기쳐서 날렸습니다. 다 날렸대요. 직원이 4억 5천을 어떻게 사기쳤나? 새마을금고 직원이 예금 10년간 빼돌린 거예요. 조금씩. 그래놓고 이자만 계속 돌려주면서 막 10년 동안 묶어놓게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숨진 직후에 예금이 사라진 걸 이제 다 안 거예요. 뒤늦게. 고객이 뒤늦게 알았어요. 대출 서류, 다른 글씨체, 직권 설정 없다. 뭐 이런 이유로 돌려줄 생각도 안 합니다. 새마을금고 전산만 직권 처리 완료, 문제 없다. 재판부 예금 확인을 안 하고 또 본인이 장애 사유가 없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다 하나같이 회사인 은행이 유리하죠. 예금의 10%인 5천만 원만 보상 판결.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한 건이 아니라 엄청 많다는 거예요.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타겟이에요. 주 타겟. 일부러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요. 이 경우는 그나마 직원이 숨져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해결 방안, 금융권, 장기 예적금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은 확인을 해야지 뭐 그냥 2년 묶어놨다가 또 끝나면 만기되면 다시 또 2년 묶어놨다가 돈을 번다고 해서 계속 묶어놓고 이러면 본인도 잘못이 있는 거 맞아요. 사기 위험성이 적은 1금융권에 분산 예치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1금융권이 2금융권보다는 좀 덜 문제가 발생하죠. 부도 위험성도 낮고. 그렇지만 1금융권도 사기 횡령죄는 정말 많아요. 2금융권 5천만 원씩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거나 자 근데 이번에도 보세요. 자 지금 아까 은행 직원이 사기를 쳐가지고 4억 5천만 원을 날렸다.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자, 해외 공모펀드 쏘가가지고 5억 날렸다. 5억 10억 정말 천문학적 돈 날린 분들 많습니다. 현실화된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뭔가 그냥 이거 적금처럼 예금처럼 이거 들면 좋다고 하니까 들은 거야 그냥. 근데 알고 봤더니 해외 공모펀드예요. 부동산 공모펀드 이게 뭔지도 모르시잖아. 보통의 경우는 잃지 않고 올라가죠 아무래도. 그런데 특수 경우에는 반토막 나거나 80% 손실까지 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들 상업용 부동산이네 뭐네 해가지고 지금 해외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 투자 문제로 해외 공모펀드 50대 A씨 독일 오피스에 공모펀드 5억을 투자했습니다. 해당 빌딩 매입가보다 낮게 매각. 결국은 팔려가지고 80%나 손실 봤어요. 60대 B씨 텍사스 공모 거기에다 5억 투자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당연히 뭘 이자도 세고 원금도 있고 해갖고 많이 받겠지 이렇게만 생각했겠죠. 아무리 공모라고 하지만 물론 알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30% 손실을 봤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받아낼 거예요? 이것도 원금 손실이 없다고 있다라는 말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데 그런 말 안 합니다. 해외 상업용, 해외 부동산 공급펀드 1.2조예요. 개인이 무려 1.2조에서 1조 478억. 그러니까 개인 돈이 다 모여가지고 공모펀드가 조성된 거죠. 그러니 이게 손실을 볼 경우는 어떻게 보장을 해주겠어요? 못하지. 해외 상업용 투자 무려 55조나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4분의 1이 올해 만기예요. 만기 때까지 회복 못하면 이건 완전 날리는 거죠. 증권사 25개 펀드 무려 8조 3천억 중 지금 현재 놀라지 마세요. 절반 손실 봤어요. 증권사 25개 펀드 8조 3천억 중에서 이미 반절 손해봤다고요. 거의 4조 정도. 문제점, 근데 이 문제점이 가관이에요. 사전에 개인에 대한 원금 손실 이 말을 절대 안 해요. 일치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 안 하니까요. 두 번째, 남 믿고 투자하라고 하죠. 자꾸 자기 믿고. 본인이 뭔데 본인 믿고 투자를 해요. 미국, 유럽 상업용 부동산 반등 어렵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 즉 오피스라든가 빌딩 이런 것들이 지금 회복 조짐이 안 보여요. 재테크나 이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더 손실 볼 가능성도 크고. 해외 상업용 투자, 자, 이 문제가 아까 개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국민연금. 아니 연기금, 국민연금은 지금 나중에 돈도 모자라는 국민연금 가지고 왜 이런데 장난치고 투자를 합니까? 그것도 무려 55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연기금이에요. 이거 손해보면 지 월급 토해낼 거냐?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률 50%입니다. 무려 보시면 8조 3천억인데 4조 6천억 손실 발생했다고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반절이 넘어갔네요. 부동산 PF 업권분 연체율, 더군다나 이 은행들도 지금 심각해요. 그나마 정상적 은행은 괜찮은데 상호금융 보세요. 4.18 연체가 이게 뭡니까? 은행이 1% 이상 연체면 이미 부도 위험성이 노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1금융권이 0.35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4%잖아요. 저축은행 5.56%, 새마을금고 개인에 대해서 6%. 이게 지금 은행입니까? 솔직히 대부업체도 그렇게까지는 안 땡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1금융권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손실을 보는 세 번째 케이스. 자, 1금융권 믿었다가 ELS 50% 이상 손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다만 이거는 이제 워낙 공론화돼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아직 완전히는 내리지 않았는데 100% 손실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다 보장받지도 못합니다. 자, 어느 선에서 해결될지는 좀 봐야겠어요. 이복형 금감원장, PF라든가 ELS 등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부사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을 불사하겠다. 이게 진짜 개인들을 위한 말인지 선거용인지는 좀 가봐야겠죠. 자, 먼저 주요은행 터졌다. ELS 손실. ELS 누가 제일 많이 손실을 입힌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1금융권에서 제일 좋아하고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제일 큰 은행이 어디예요? 바로 KB국민은행이 제일 많이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꼬드겨가지고 막 피해를 주고 그랬습니다. 5대 시중은행 3년간 약 7천억이나 수익을 봤어요. 그래놓고 지들이 얻은 수익은 성과급 잔치하고 손실을 본 것은 나몰라라에 홍콩 H지수 하필이면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한 거죠. 손실률 58.2%, 좀 반토막 이상. ELS 전격 판매 중단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은행은 일부 조금 판매하고 있고, 아무튼 주로 5대 은행에서 끼친 피해가 막심해요. 특히 국민은행 진행 과정, 고령자들 높은 수익률을 계속 강조합니다. 아니 원금 손실은 뒤로 제끼고 이거 하면 좋아요. 예전에도 돈 많이 벌었어요. 또 직원들 역시 과거에 손실 본 사례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권해요. 그런데 그전에도 ELS 손실이 한번 크게 터졌었거든요. 손실이 크게 터졌는데 나중에 결국 다 복귀했죠. 그러니까 또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법도 바뀌지도 않고 재투자를 강조합니다. 24년 상반기 홍콩 ELS 만기 상환 10조, 부적합 권유 5에서 15%, 추가 배상, 민사소송. 아마 이런 싸움을 진행해야 돈을 일부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금감원장이 퇴출을 불사하겠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의 등짝을 어루만져 주는 거지 해결을 완전히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금감원장이 은행 돈을 갖다가 자기 혼자 쥐락펴락 못합니다. 소비자들에게 리스크 고지를 제대로 안 한 책임,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정말로. 또 본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어요. 조그마한 글씨로. 불완전한 판매라는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불완전한 판매면 배상 필요 일부라도 하죠. 종류별로 손실 감소. 그렇다고 100% 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ELS, PF 책임 회피하면 금융사 퇴출 불사하겠다. 진짜 퇴출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퇴출된 곳 있나요 지금? 자, ELS 손실 규모, 피해 연령대. 일단 5대 은행에서 와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 여기 보시면 손실률 보시면 2023년 하반기 때 45.80, 2024년 현재 2월달 현재 58.2. 불과 여기 정말 반년 만에 이렇게까지 손실률이 커졌네요. 45가 58로. 홍콩 H지수, ELS 주로 연세 드신 분들 50대, 60대보다 70대가 97%예요. 60대도 95.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 EL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직원들 사기 문제, 그리고 횡령 문제, 그리고 해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모 투자, 그냥 원금 손실 없이 나는 아주 고액의 이자를 받는 적금, 예금을 들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지, 본인들이. 대통령실 긴급발령 지원 일체 없다. 부동산 PF 부실 최대 70조. 사업성을 높이고 부실 업장은 정리하겠다. 오죽하면 이런 긴급발령을 하겠어요. 자구 부실 지원 없다. PF 위기 건설사 자구 노력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해야 지원을 할 수 있다. 자구 노력 게을리하면 워크아웃도 무산된다. 워크아웃 도중에도 퇴출해버리겠다. 실제로 지금 태용도 위태위태합니다. 모바일 채무를 계속 갚아 나간다는 조건으로 워크아웃 졸업하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졸업했어요. 근데 지금은 택도 없어요. 왜? 해주고 싶어도 너무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힘들어해.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지원하겠다라고 판단한다고 하죠. 부실업장 정리. 니들 지금 막 부실업장, 그러니까 아파트 현장 너무 많은데 빨리 정리해라. 능력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넘겨라. 사업성 재고와 체계적인 부실사업장 정리 시급. 태형, 60개 PF, 경공매. 자, 분양보증 이행 처리했고 대형 건설 부도 시에 중소 중견건설로 도산이 확대되겠죠. 그렇다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망할 곳은 아예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둬버려야죠. 건사년이 뭐라고 분석했냐면 PF 대출 부실 가능 규모가 무려 70조 원이랍니다. 여러분들 경제위기는요 100조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몇 조로도 경제위기가 터져요. 그게 이 몇 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발점이 돼서 전염이 돼가지고 뱅크는 이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확산되고 은행은 또 돈을 안 빌려주고 그러면서 또 건설사들은 부도가 나고 대기업도 부도가 나고 또 은행은 돈을 수거를 못하다 보니까 자체 부실로 부도가 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정부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전염을 제일 두려워해요. 전염. 여러분들 홍역마마만 전염이 아닙니다. 이 은행 부실의 전염은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예전에 SB 사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잖아요. 아무튼 부동산 대출 잔액이 130조 원, 부실 잔액이 지금 130조. 와, 이거 어떻게 갚어? PF 만기 연장비 브릿지론이 심각하다. 이거 70%나 이자를 내게끔 이런 살인적인 이자를 주고 자기 돈 한 푼 없이 짝짝꿍 은행하고 건설사가 짜가지고 좀 지은 거 아니에요. 본 PF 50%. 앞으로 이런 거 없어야 돼요. 도둑놈 아니고서야 어떻게 70% 50% 은행이라는 작자들이 이렇게 빌려줍니까? 그 자기 돈 한 푼 없이 왜 건물을 짓습니까? 고리대도 아니고 왜 저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은행법도 이자 이런 부분들도 손질을 좀 해야 돼요. 너무 본인들한테 유리하게끔 해놨어요. 원금 손실 3가지 유형, 금융투자자, 대형 사고 불안, 전년 손실 6배. 지금 은행이 부도나
경우는 당연하죠. 1, 2금융권, 특히 2금융권 위험하다고 했는데 5천만 원 이외에는 보장 안 돼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5대 은행도 되게 크잖아요. 부도나면 100억 저축했다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부도 원인, 가계, 기업 부채 이게 문제고, 그 다음 PF 대출, 뱅크런 이런 지뢰밭이 많죠. 경제 위기, 건전한 은행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뱅크런 문제로 연쇄부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금은 항상 분산 투자. 은행 상품도 문제입니다. ELS, 주가 연계 증권, 주가 연계 파생 상품, 원금 보장 100%가 있는 것도 있고 80에서 90%. 아예 원금이 비보장되는 상품도 있어요. 이걸 꼼꼼히 챙겨야 돼요.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 또는 기타 등등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본인들은 말 안 해도.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챙겨야 돼. 이제부터. 중도 해지. 본인이 해지해버리면 은행, 증권, 보험 뭐든지 해지하면 원금 손실 보죠. 예금과 적금 상품이 아닌 경우 원금 손실 무조건 봐요. 정상적 예적금은 이자를 못 받는 것뿐이지 원금 손실까지는 아니고, 특별 사유가 아니면 만기 채우고 예금 분산하세요. 웬만하면 원금 손실, 이자 손실 보면서 지금 당장 어느 은행이 뭐 부도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1년 그냥 만기까지 끌고 가셔도 돼요. 여기 보시면 금융권역별 금융사고가 해마다 급증. 15, 16, 17, 18, 19년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문제가 22, 23년이 훨씬 문제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압도적으로. 이 앞에 비해서도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2, 23년은 오죽하겠어요. 금융사고 현황, 특히 금융투자에 의한 사고가 여기 보시면 금액 보세요. 금융투자. 오, 압도적으로 정말 10배 늘어나네. 10배. 그쵸? 지금 사업도는 완전히 날리고 울고 있는 모습이 딱 있는데, 이런 폭탄, 여러분들 폭탄에 이렇게 터지기 전에 미리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은행에 돈을 장기간 묶어두거나 이율에 눈이 멀어서 고금리를 쫓다가는 원금을 탕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